칸레만. 그다음에 뭐야?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네. 자, 오늘은 축구계 라이벌 이상형 월드컵. 지난번에 이제 그 노인 더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노인 더비는 더비라는 이름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뭐 축구계에서 엄청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짜치죠. 자, 밑에 보면 악연, 앙숙, 원한 관계 느낌만 그것만 있는 선수는 제외했다. 저게 있다면 우리가 들어갔겠네요. 아, 그것만 있다면. 네. 아하. 그래서 여기 클린스만이랑 마테우스 둘이 대앙숙이잖아요. 그리고 수아레즈와 에브라 이것도 앙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축구적으로 연이 있는 선수들. 생각나는 선수는 뭐 사실 메날두가 제일 대표적인데. 그쵸. 예. 아니 근데 저 수아레스 에브라 뭐 저거는 라이벌이란 느낌이 아니잖아. 저거 진짜 그냥 사이가 원한 관계. 진짜, 예. 예. 축구계 라이벌 이상형 월드컵 가보겠습니다. 야, 씨. 야 잠깐만요. 이거 너무 처음부터 센 게 나왔는데? 이거 뭐야? 와, 야, 요한 크루이프와 세네요. 베켄바워 그리고 지단과 호나우두. 이거는 너무 결승급 대진이 나왔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때 지단 머리 많다. 베켄바워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아약스와 그리고 바이언을 상징하는 팀의 상징이기도 그죠? 하지만 네덜란드와 독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축구 선수 역대 베스트 탑 10. 그러면 5 안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또 네. 베켄바워와 크루이프니까. 크루이프도 그냥 공격수가 아니고요. 그죠? 베켄바워도 그냥 수비수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아마 먼 훗날에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축구를 발전시킨 인물들로. 감독으로서도 둘 다 업적이 그렇죠. 굉장히 네. 뛰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명의 라이벌리는 진짜 대단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단과 호나우두 같은 경우에도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그죠. 했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뭐 브라질, 프랑스도 있지만 나이키, 아디다스가 걸려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의 대결로 보여지기도 했죠. 근데- 근데 딱 일부러 저거 건 거잖아요. 저 축구와 그쵸. 광고하려고. 근데 요게 후일에 시간이 지나면서 호나우두는 굉장히 전성기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잖아요. 근데 네. 그거랑 별개로 둘의 대결에서는 사실 98 월드컵 때 약간 지단 쪽으로 기우는 결과가 나오긴 했죠. 이거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비슷해요. 예. 크루이프 대표팀 레벨에서는 결국 크루이프는 우승을 못했잖아요. 못했죠. 베켄바워는 우승을 하고 했고. 여기도 호나우두는 나중 가야 2000년 예. 가야 우승을 하는 거고 맞아요. 이때 당시에는 프랑스 천하가 됐으니까 98 유로 유로 2000까지. 오면서 프랑스 천하가 돼버렸으니까 야 진짜 우승 후보다. 근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번에 루이스 엔리케 트랩을 네. 2번 하면서 그 형이랑도 또 전화 연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감독 탑10 내지는 뭐 선수들 이런 걸 할 때 이제 20세기, 21세기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 대해서 사실 뭐 요즘에 뭘 하든 간에 세대 간 굉장히 다른 이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데 크루이프, 베켄바워가 축구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한데 사실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물으면 너무 오래전 얘기 아니냐. 구분하자. 저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 그건 안 된다. 종목의 연속성이 있고 축구같이 특히나 룰이 거의 변하지 않는 그쵸. 종목은 없거든요. 네. 근데 물론 최근에 와서 룰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뭐 비디오 판독도 들어오고 옵사이드 룰도 바뀌고 뭐 최근에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렇게 구분해서는 좀 맞지 않는다. 이들이 없었으면 저 크라이프 베켄바워가 없었으면 저 뒤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부정하는 거 그렇게 갈라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시대적 가치에 맞춰서 저건 저거대로 평가해야 되고 이 시대적 가치에 맞춰서 이건 이거대로 평가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시대의 그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떻게 이거 선택을 너무 어려운데? 결승급이 나와가지고. 저는 저 크루이프 베켄바워. 저도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공격수와 수비수라는 또 그것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둘 다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네네네.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3회 연속 우승, 네. 바이언이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 여기다가 월드컵 결승전에서의 맞대결, 그렇지. 여기다가 네덜란드, 독일 엄청난 라이벌 관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루이프 베켄바워는 항상 라이벌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조합이에요. 근데 지단 호나우두도 그렇긴 한데 나중에 레알에서 같이 뛰었잖아. 그치 결국엔 둘이 동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그 느낌이 좀 덜하게 됐어요. 아. 그런 측면에서 전 크로이프 베켄바우어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선택 크루이프 베켄바워 이걸로 갑니다. 이게 결승급이 나와가지고 다음번이 좀 비교해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승규와 조현우 대표팀 고리 대결. 야 이거 뭐 이렇게 됐냐? 내가 골키퍼와 골키퍼인데 부폰 톨도 우리가 방금 전에 SL 촬영을 할 때도 이 톨도의 말도 안 되는 그 세이브를 보여줬던 네, 유로 유로 2000 이탈리아 대 네덜란드 4강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넘버 2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김승규 선수하고 조현우 선수는 둘은 주전이던 시기가 각각 있었어요. 근데 부폰 톨도는 아니야. 그래. 저게 그냥 일방적이야. 그냥, 그냥 네. 톨도가 2잖아요. 네. 부폰이 몸이 안 좋을 때 나온 거야. 그렇지. 이거 라이벌 관계로 봤을 때는 김승규 조현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폰 입장에서는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어차피 내 자리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잠깐 아픈 동안 제가 잠깐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뭐 잘하는 동생 뭐 이 정도. 근데 톨도는 그렇게 아니야, 생각하겠죠. 톨도가 형일걸? 아 톨도가 형인가요? 네, 톨도가 형일걸? 아 그렇구나. 톨도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라이벌 라이벌이야. 관계야. 네.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그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좀 이 주전을 놓고 진짜 싸움을 벌였던 건 모리올라 싸웠다는 게 아니지만 김승규 조현우다. 이거는 너무 부폰이 좀 압도적인. 그리고 넘버원이긴 사진도 했네요.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 그러네. 아니, 이거 벌써 이제 딴 데를 보고 있잖아. 부폰도 뭐 저기 그 자기 부상 때문에 이제 못 나왔을 때 이제 네. 그 톨도가 이제 활약을 네.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영종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나는 넘버원 이거지. 네. 난 무조건 나는 그냥 원이야. 어우 얘 잘하지. 잘하지. 또. 내가 좀 더 잘해서 그렇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김승규 조현우로 네. 가겠습니다. 플라티니 마라도나. 플라티니 마라도. 그리고 야 여러분 이거 이하라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와, 저거 진짜 옛날인데 이하라. 이거 와 이거는 어찌 보면 그 한일 리베로의 맞대결 아닙니까? 스위퍼끼리의 맞대결이고 이하라 사진 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게. 저보다 저게 야, 이하라 모르는 분들 진짜 많을 텐데. 내 기억이 맞으면은 94 미국 월드컵 예선전 때 그거 그 그 그건가? 사진인 것 같아. 그래서 이하라가 일본에서는 이제 홍명보 같은 그런 그죠? 존재였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비진의 리더로서 활약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하라가 대표팀 은퇴하기 전에 월드컵 가야 된다고. 그게 이제 프랑스 월드컵 때 이제 딱 된 거고 예. 그 전에 저 도하 때 저 도하 얘기죠. 참사나고 나서 우리 진짜 월드컵 못 가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했었죠. 그리고 2002년 월드컵까지 하기에는 이하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불투명했었고. 사실 지금이야 일본 대표팀 뭐 명단이라든가 뭐 선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90년대 중반에는 일본 대표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한일전 했을 때만 그래 이제 그때 관심이 보는 있는 거죠. 거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 팬들도 이하라가 누구야? 연예인이야? 이씨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하라에 관심 없었어요. 그건 좀 일반인들은 관심 없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일본 대표팀을 분석적으로 보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한일전 있을 때 뉴스에서 딱 해주고. 사실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J리그 한창 막 흥행들. J리그 이제 출범하고 나서 그다음에 스타들 뭐 좀 흘러간 스타들이긴 하지만 뭐 지쿠도 그렇고 뭐 스킬라치도 그렇고 뭐 이런 흘러간 스타들을 좀 데려오면서 이제 막 붐업되고 있을 때 좀 관심이 있었다가 그러니까 대다수의 생각은 그거였죠. 그래봤자 월드컵도 못 가죠. 그치. 우리 몇 번을 나갔는데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1승을 하고 5승을 떠나서 그냥 우리는 월드컵 몇 번을 나갔는데 월드컵도 못 나가는 나라 뭐 굳이 약간 근데 일본한테 져서는 안 되지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하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관심이 많았던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홍명보가 세레소 오사카에 있었을 때인가?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이하라가 와서 수비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막 홍명보 수비할 때마다 막 쓰는데 쓰네 막 그러면서 막 어쩌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플라티니 마라도나는 뭐 80년대 뭐 아까 이 크루이프와 베켄바워랑은 또 다르게 이 남미와 유럽의 대결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말년이 이 아저씨도 이제 비리 문제가 많았고 여긴 또 약물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천재와 천재 축구 그렇죠. 천재들의 네. 대결이죠. 그리고 뭐 유벤투스의 플라티니나 나폴리의 마라도나나 넘버 10으로서 너무나 그죠. 놀라웠고 여기다가 뭐 마라도나는 86 월드컵 예. 그리고 플라티니는 유로파인가? 네, 네, 유로죠.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조합이 아닌가. 초반에는 저렇게 플라티니 마라토나 이제 그 경쟁 구도가 결성이 됐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밀란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밀란은 이제 그 오렌지 삼총사 필립스리. 예. 그러면서 이제 마라도나와 또 밀란 쪽 그쵸. 이랑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었고 근데 저 플라티니 마라도나도 구도가 되게 대단했었어요 저게. 요거는 플라티니 마라도나가 좀 글로벌하게 네, 또 저거. 라이벌이기 네, 때문에 두 분 다 네. 이걸로 플라티니 마라도나 갑니다. 아, 퍼거슨과 리피. 무리뉴 야 무리뉴 펩? 야 이거 다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러게 이게 랜덤인데도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퍼거슨 리피는 한때 저 비교가 있었죠. 한때 저 비교가 있었죠. 왜냐면 리피가 그때 한창 잘 나가고 막 이랬을 때 챔결도 많이 나가고 있었다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물론 리피는 월드컵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감독이긴 한데. 네. 월드컵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도 그쵸. 우승했으니까 둘 다 우승한 감독이 몇 안 되는데 굵직굵직한데 이제 그 커리어를 길게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자기도 고백을 했죠. 돈 때문에 중국 대표팀 맡았다.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좀 깎였고 맞아요. 거기서 많이 깎였고 그 퍼스 리피는 약간 우리 때 느낌은 축구 장인들의 대결, 축구 달인들의 대결,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메뉴 선수들 인터뷰할 때마다 누가 올라갔대요? 유베예요? 막 예.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유벤투스를 인터뷰. 은근히 밀어내고 싫어하고 이런 것도 또 작용을 하긴 했는데 제 느낌에는 퍼거슨도 좀 존경스러운 마음에 받고 리피도 존경스러운 마음에 받거든요. 근데 무리뉴 펩은 여기는 뭐 엘클라시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크죠. 여기다 축구 스타일이 완전 완전 다르다. 상반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승 트로피를 뭐 어느 한쪽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둘 다 엄청 들었으니까. 물론 펩이 좀 더 들긴 했지만 트래블을 또 방해한 게 무리뉴였고 결국엔 여기도 어쨌든 간에 보면은 무리뉴 펩도 이제 무리뉴가 나중에 이제 더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나이도 약간 많긴 차이가 하지만 있지만. 더 빨리 내려갔긴 하지만 진짜 그 인ter 시절부터 레알 마드리드 시절까지 그 라이벌리 그 자체는 서사가. 와 진짜 미친 이거는 진짜 이런 거는 다시 하래도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바르셀로나 출신이긴 하거든요. 그치. 근데 한쪽은 통역관이었고 예. 한쪽은 볼보에부터 시작해서 주장이었던 엘리트 선수야. 선수. 그리고 나서 둘 다 명장이 돼서 만났는데 그쵸. 한쪽은 수비적인 전술 쓰고 한쪽은 자기만의 공격적인 예. 점유율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상극 대 상극이 만나가지고 부딪히면 그렇지. 정말 불꽃이 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이때 뭐 메호도 그렇고 무리뉴 펩도 그렇고 2010년대 엘 클라시코는 좀 영화나 드라마화 될 법한 네. 선수들의 대결 구도도 포지션마다 다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평가자라 할 수 있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 그 시절이 그리울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죠. 대단했던 네. 한 10년? 저는 라이벌리라는 느낌은 무리뉴 펩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너무 우승각인데. 세요. 예.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요한 크루이프, 베켄바우어도 그렇고 네. 무리뉴 펩도 그렇고 거의 우승 후보들이에요. 자 무리뉴 펩 가겠습니다. 서로 쳐다도 안 봐. 그게 아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둘이 친구야 이제. 네. 야. 예전에야 노스웨스트 리버풀 저기로 뭐 둘 다 센터백 혹은 뭐 라이트백 뭐 이렇게 저기 했지만 지금이야 뭐 둘이 이거 미안한 얘기인데 네비락에서 추맨의 얼굴이 느껴져. 그러게요. 실제 좀 비슷하죠. 네, 서로가 비슷하네. 서로를 굉장히 잘 이제 도와주고 있는 맞아요. 사이죠. 예. 데뷔 캐러거는. 이 둘은 뭐 너무 네. 공생 대단한 친구. 여기 라이벌구도 있죠. 이것도 대단했지. 저거. 결과적으로는 벵거가 많이 이제 뒤에는 좀 떨어졌지만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상승세와 흥행은 여기 둘이 이끈 게 맞으니까 메뉴 아니면 아스날. 네. 아스날 아니면 메뉴였으니까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되게 유연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결국 앞에 리피와의 그 구도도 그렇고 벵거와의 구도도 그렇고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 라이벌과의 대결에서 결국 저 사람들의 장점을 계속 흡수하죠. 흡수하면서 이제 터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우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퍼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거함을 매니지하면서도 네. 전술적인 부분은 수석 코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그런 하잖아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석 코치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석 코치를 바꿔가면서 또 전술적인 지략가를 모셔와서 또 이야기 들으면서 또 짜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계속 반응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맞아. 계속 정상의 위치에 네. 있었던 거고요. 벵거는 마지막에는
본인들을 응원했던 팬들에게조차 고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들어왔을 때 자체는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네. 완전한 프리미어리그의 예전의 구태를 다 벗겨냈었던 사람인데 선수 관리부터 그쵸. 팀 관리, 식단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은 좋지 못하지만은 섬나라 축구가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대륙 축구를 갖고 와서 그렇죠. 정말 대단한 감독이죠.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어쨌든 J리그가 저 벵거를 감독으로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좀 지금 생각하면 놀라워요. 나고야였죠? 90년대인데 어, 나고야 그란파스 그란파스. 감독이었는데 90년대였는데 어떻게 저게 그래. 가능했을까? 네. 그런 선택을 한 사람도 놀랍고 데리고 네. 오기로 한 팀도 놀랍고 여기다가 느낌이 약간 다른 게 퍼거스는 약간 불같은 성격이라는 게 그죠. 흥분했을 때 얼굴이 좀 벌개지거나 껌을 씻거나 네. 부르르 떨거나 이런 장면에서 나오고 벵거는 깐깐하다는 게 좀 느껴져요. 좀 약간 교수 스타일이죠. 네, 별명도 안경 뱅교수였고. 쓰고 눈 매고 그 지퍼만 잘 이거 그래. 열었어도 네. 최근 모습 보니까 또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요거는 네, 퍼거슨 벵거. 파워스맨 펩 클럽. 아또저 아. 그 과르디올라의 말년의 말년이라고 하긴 좀 이르구나. 어쨌든 최근의 라이벌인데 저것도 어쨌든 과르디올라가 더 많이 이기긴 했네요. 네. 그다음에 반바스텐과 콜러. 이게 지금 네덜란드 대표팀 공격수하고 서독. 네, 네. 그 서독 대표팀의 수비수죠. 서비스하고 이제 반바스텐. 예. 위리겐 콜러가 엄청 거칠었어요. 네. 그래서 반바스텐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이 콜러 하면 얀 콜러를 떠올리시겠지만 그 전에 네. 위리겐 콜러. 펩 클럽은 저는 무리뉴 펩보다는 좀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훨씬 부드럽고 서로를 굉장히 좀 존중하는 느낌의 약간 리스펙트하는 예. 사이였었고 근데 또 어쩌면 무리뉴랑 과르디올라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너무 주위에서 그냥 가만 놔두진 않았던 아유. 것 같고 계속 그 네. 막 장작 넣고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또 무리뉴는 확실하게 반응을 하는 가만 안 사람이고 있잖아요. 뭘로 할까요 이거? 근데 펩클롭은 너무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긴 해요. 네덜란드하고 그 서독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하고 예. 붙을 때는 라이벌 관계가 진짜 예. 치열하거든요. 거기다 반바스텐 위리겐 콜러는 엄청나게 부딪혔던 사이니까. 근데 위리겐 콜러가 유명하지가 않아. 그렇지 그건 있어. 네. 유명하지 않아.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저도 이름만 들어본 사람이에요. 플레이를 뭐 많이 보거나 그렇진 않고. 터프한 수비로 유명했던. 근데 또 센터백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존중하는 것도 라이벌로 맞아. 굉장히 좀 예. 바람직한 거니까. 맞아요. 저 이것도 가르디올라와 클럽으로 가겠습니다. 팩클럽으로 가시죠. 좋습니다. 칸네만. 칸레만. 그다음에 뭐야? 저거 전 둠플스타입니다. 아, 예. 여기도 아까 부폰 톨더만큼은 아니었지만 압도적으로 칸이 넘버원을 하다가 말년에 레만이 넘버원을 차지해요. 네. 그때 레만의 감격적인 인터뷰와 그때 심지어 아스날 팬들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레만이 넘버원을 차지했다. 근데 저기는 또 그 뒤에 노이어 아, 네, 그죠. 또 이어지는 예. 느낌인데. 골키퍼의 나라야. 아 둠프리스 테오는 저거는 저희 사진이 너무 예, 강렬한데. 좋아합니다. 거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수준의 사진 아닙니까? 저 좋아하고 저 그 둠프리스테오는 저 밀라노 데르비 있을 때마다 둘이 저렇게 붙어가지고 싸우는 장면들이 하나의 소소한 볼거리기도 했었고 또 그 우승하고 나서 GTA 그 사진 그거 해가지고 목줄 달고 이렇게 끌고 아, 예, 예, 예. 그거를 저 또 되게 논란도 네. 있었고 서로 막 엄청나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건 아닐 건데 근데 경기 한 붙죠. 저 때만 하더라도 둠프리스가 못할 때거든요. 근데 태호는 엄청나게 잘할 때야. 태연 그러니까 잘할 때고. 근데 나는 그 둠프리스 되게 욕 많이 했지만 저건 좋아했어요. 이 새끼 그래도 파이팅 붙는 거. 있구나, 씨. 그래. 더비에선 또 내가 저렇게 해줘야지. 축구는 못해도 내가 너한테 내가 싸움은 내가 건다. 약간 이런 게 있어. 저 새끼 파이팅이네. 그래서 좋아했었어요. 근데 올해 와서는 둠은 정점 찍었고 태호는 오히려 약간 폼이 떨어진 느낌이라. 그렇죠. 전 둠프리스 태호입니다. 형님은 저도 둠프리스 테오. 둠태호 가시죠. 저 레앙이랑 티를 와. 많이 듣고 웃기네. 자, 반리와 앙리, 그다음에 피케와 라모스. 어렵다. 저는 이건 별로 안 어려운데. 그래요? 네. 저는 피케 라모스. 전 반니 앙리.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시즌 반니한테 밀어준 거 아니면 그냥 쭉 계속 앙리가 좀 위였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근데 이제 네. 반니가 앙리를 너무 의식해서 반니는 진짜 좀 많이 했죠. 엄청 의식했어. 그리고 앙리도 티 안 내는 스타일이라 그렇지 분명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했겠지. 했는데 앙리는 속으로는 자기가 항상 더 우위라고 계속 언제나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이고
항상 그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득점왕 경쟁 때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렇죠. 꽤 치열했죠. 피케 라모스는 저 두 사이는 웃긴 게 또 스페인 대표팀 그쵸. 그러니까 난 그 구도가 웃긴 거 같아. 네. 그냥. 그렇게 죽일 듯 살 듯 막 싸웠던 사이인데 근데 또 대표팀 가서는 같이 나란히 네. 있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피케 라모스는 꽤 오랜 기간 그쵸. 계속 붙었네. 그리고 또 스페인 영광을 같이 했던 그리고 사이기도 또 하고. 뭐 절정의 센터백들이기도 하고 또 스타일이 또 둘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도 또 재밌는 그래서 그림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반대양리? 네. 저는 피케 라모스. 피케 라모스. 저는 피케 라모스로 가겠습니다. 자, 와. 루이 킨비에라 홀란. 아, 이거는 요즘 거네. 네. 아, 요즘 거긴 스테이엄블. 한데. 아, 이건 킨비에라지. 그렇죠. 요거는 네. 저게 마갈량에서 좀 약해. 조금 약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그 실제 실력적으로 이런 거를 떠나서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캐릭터성이 이쪽이 워낙 맞아. 세서 너무 세, 저 혼란이. 마갈량은 캐릭터 센 선수는 아니거든요. 마갈량스는 그냥 준수하고 훌륭한 선수. 굉장히 좋은 센터백. 그런 느낌이고 혼란은 저 외모부터가 일단. 어휴, 예. 어휴. 근데 여기는 그때 이 사진은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지금 홀란한테 쫀 거 아니야? 좀 혼나는 모습 같은 사진이. 눈가라니까 네. 눈 깐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여기는 그때 진짜 둘이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네. 라커룸 들어가는 그 터널에서부터 필드 위에서도 그랬고. 메뉴와 아스날의 라이벌 관계가 그쵸. 대표적으로 킹과 비에이라. 비에이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로이킨에 꼼짝 못할 때 아스날만 비에라가 있으니까 비에라가 있으니까. 약간 더 들이대는 네. 느낌으로.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둘이 원투를 뭐 다툴 만한 대단한 미드필더들이었고. 리그 내 최고의 미드필더들이었기 때문에 네. 뭐 너무 대단한 라이벌이라서 저는 킴비에라. 저도 그래요. 추억이 많이 남고. 네. 네. 로이킨 비에라. 아 저희 맨유 유니폼 저거 이거 예쁘죠? 아니 야! 세 명? 야, 김도훈 이진의 감독님, 네. 최용수 또 역시 감독, 황선홍 감독, 네. 김도훈, 최용수, 황선홍 여기와 음바페, 혼란, 음홀. 이거 아닙니까? 저때 이제 진짜 좋은 공격수 우리나라 저 때 생각해 보니까 되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많았죠, 많았네요. 많았죠. 김도훈 선수가 약간 쪽 아. 앞쪽이라는 느낌이고 아, 그 네. 다음에 대표팀에 좀 잘 뽑히지 못한 느낌이 아. 좀 있어서 약간 앞쪽이라는 느낌이고 최용수 선수는 뭐 같이 뭐 2002 멤버기도 했었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황선홍 감독 백업 역할을 김도훈 감독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 몸에 문제 있을 때 김도훈 감독이 이제 선발로 나오는 경우가 네. 좀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최용수 감독이 윤정한 감독하고 같이 올림픽 대표팀에서 확 뜨면서 이제 대표팀에 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용수 감독이 뭐 대표팀 스트라이커로서 엄청나게 그렇죠. 빛났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도 이제 황선홍 감독의 백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도훈 감독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를 백업 자리를 이제 최용수 감독한테 좀 물려준 선수한테 물려준 그런 느낌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감독으로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황선홍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선수로서 평가하면은 정말 대단한 스트라이커였어요. 아유, 근데 또 대단한 스트라이커이면서도 그 비판받았을 때 프레스도 우리가 알고 결정력 있잖아요. 부분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황선홍 선수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았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스를 계속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찬스 대비 득점력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들었던 거고요. 93 미국 월드컵 독일전 세레머니 그게 황선홍 그 스트라이커로서의 울분이 맞아요. 모두 표현되는 야 이제 세레머니잖아요. 어이씨 이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갔네 이런 느낌. 반면에 최용수 선수는 내추럴 본 킬러예요. 그냥 슛 때릴 수 있다 싶으면 때렸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 최용수 감독님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정말 테크닉이 뛰어나고 정말로 2차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일본 방송에서 일본에서 뛰었었거든요. 예. 네, 일본에서도 뛰었었죠. 그 당시에 테크닉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결정력 하나만큼은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나타나서 때리면 그게 골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놀라운 스트라이커 막 그랬었어요. 그때 득점력이 정말 대단했으니까. 네. 다들 테크니션이라고 뭐, 생각하진 않았죠. 본인은 네. 또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아니, 뭐 같기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과장법 볼 수 있죠. 과장법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그 음바페 홀란드 저거는 마치 이제 차세대 매호가 되는 것처럼 막 붐업이 됐지만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약간 좀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이 됐어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이에 또 스타들이 많이 또 나왔어. 예. 갑자기 덴벨레 엄청 잘하고 그것도 야말 나오고 막 막 이래서 이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야말 음바페 구도가 또 얼마 전에 어. 프랑스 스페인 있었고 경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엘크레스 맞붙는 네. 선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더 부각되는 예. 느낌도 있어요. 물론 나이가 둘이 사실 한 10살이 납니다. 네.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이번 시즌 그리고 맨시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혼란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친 느낌이 있고 예. 그럼에도 음바페 홀란드의 득점 경쟁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어디로 갈까요? 전 김도채 우선은요. 그래요? 네. 저는 음홀로 가겠습니다. 어물이에요? 네. 저거 재밌는 것 같아. 저게 이제 저 셋 중에서 결국 황선홍이 1등이고 예. 그 뒤가 이제 이동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죠. 그 중간에 이제 최용수, 김도현 이런 사람이 좀 껴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거는 기억할 만하다. 황선홍, 최용수는 일본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K리그 기록만 따지면 김도훈 선수의 그치. 기록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뭔가 약간 그 홀란드가 이번 시즌에 조금 뒤로 빠진 느낌이라 대표팀 네. 90년대 3명 스트라이커 대결로 가겠습니다. 최용수 감독님 요즘 모습은 진짜 유해진 거네. 저 땐 진짜 무서웠네. 저는 졌네요. 그러네요. 램제 그리고 무리뉴 벵거. 이거는 솔직히 벵거가 일방적인 피해자라. 그래. 그러니까 뭐 축구적으로도 너무 못 이겼고 피해자라. 그리고 인터뷰 쪽에서도 정말 그래서 진짜 벵거 좋아하는 그 아스날 팬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야? 압도적으로 무리뉴일 겁니다. 네. 뭐 나중에 무리뉴가 사과도 하긴 했는데 뭐 둘이 보면 이제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무리뉴가 진짜 하나 잡아서 계속 때리는 형국이었으니까 팀 밖에 공공의 적을 만든 다음에 팀 안에 내부 단속을 단결시키면서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때 벵거가 좀 불쌍했지. 제라드 램파드죠 이건. 램제. 그렇죠. 네. 문제가 제라드 저게 램파드는 진짜 워낙에 대단했죠. 그렇죠. 또 레드 블루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때 프리미어리그에 물론 아스날 팬, 메뉴 팬들이 많긴 했지만은 너 제라드야, 램파드야. 이거 되게 많았어요. 많이 있었죠. 네. 네. 램제 갑니다. 여기 스콜스가 빠졌네요. 원래 스램제인데. 이거는 서울과 수원의 네. 차분과 길의 슈 그다음에 야 리베라 마촐라. 진짜 옛날에 와. 옛날에 두 선수 모두 다가 이제 양 클럽을 대표하는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시대에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또 중요한 선수들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리베라가 약간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저 차범근 기네슈 라이벌을 너무 좀 그리고 좀 약간 그 기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과 수원 감독으로서 지금 그렇죠. 리베라 마촐라가 아닌가. 네, 리베라 마촐라가 좀 더 네. 진짜 당대 라이벌 느낌이 있죠. 자, 리베라 마촐라로 가겠습니다. 밀라노 더비기도 하고 또 대표팀 포지션에 또 중첩도 있고. 노이와 테오스테겐이 사실 아까 그거 아닙니까? 톨도와 부폰. 그다음에 토티 델 피에로. 저건 라이벌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토티 델피에로는. 델 피에로가 좀 많이 왜냐하면 텐도 넘겼고 결국엔. 그러니까 네. 포지션이 일단 좀 달라요. 약간, 둘이. 네. 포지션이 달라서 저건 라이벌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다음에 로마랑 유벤투스랑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매번 계속 뭐 스쿠데토 경쟁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니어서 네. 근데 노이어 테오스테겐도 이것도 애매한데. 이것도 여기도 좀 한쪽으로 많이 기우니까. 피해자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갈까요? 요 칸 레만 부폰 톨도랑 뭐가 비슷해요. 달라? 네. 골키퍼는 그렇게 치열하게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그 생각은 했었잖아요. 테오스테겐이 결코 모자르진 않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예. 노이어가 너무 세니까 음. 그런 느낌이 있고 토티 델피에로 저거는 라이벌 느낌은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둘이 대표팀에서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뭐 로마랑 유벤투스는 아마 클럽은 라이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유벤투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그래 니네들 라이벌이라고 해. 그냥 우리가 우승을 한다. 니네니까 아니 니네 뭐 해라.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공공의 약간 이런 적이라는 쪽에 거죠. 가까운 거여서 뭘로 갈까요? 전 이게 그래도 노이어 스테겐? 예, 그래도 어쨌든 포지션도 같고 경쟁 구도긴 했었으니까. 좀 노이어가 은퇴하니까 대표팀 은퇴. 네. 그러니까 테오스테겐이 뭐 넘버원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또 거기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 노이어 네, 테오스테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김병지 윤재와 아니 차라리 이건 이야기가 네, 돼. 이건 돼요. 라이벌이죠. 이건 돼. 라이벌이야. 이건 돼요. 네.
이건 또 각각 대회에 걸쳐서 아까 그 그치. 김승진이랑 조현우랑 똑같은 예. 거예요. 이것도 한 번은 98년 때는 김병주 주전, 그리고 2002년 이훈재 주전 예. 이러니까 이건 라이벌 맞죠. 이강인 쿠보는 뭐 한일전이기도 하고 또 둘이 비슷한 나이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리그가 달라져서 그러니까요. 네,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강인 쿠보는 아마 서로 라이벌 의식을 좀 갖고 있을 거예요. 둘은- 왜냐면 마요르카에서 같이 뛸 그치. 때도 그렇고 아. 그리고 라리가 무대에서 아시안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예. 있으니까 서로 라이벌 의식을 좀 갖고 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이건 김병지 김병지 이훈재가 김병지 네, 이훈재가. 이거는 이훈재가 93이고 월드컵에 표정이 출전하고 그쵸. 김병재가 98 때 예. 팀은 성적이 안 좋았지만 김병재 골키퍼는 차가 칭찬을 됐죠. 받았어요. 또 근데 2002 때 이제 이훈재가 그치.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훈재 분위기로 갔으니까 너무 노려보는 것 같은데. 무서워. 나니? 퍼디 테리. 저거지. 이거는 이거죠. 저거지, 이거. 저거지. 예. 그리고 여기에 안톤 퍼디난드 사건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인 감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또 네. 같이 뛰어야 되는 또 그리고 뭐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네, 센터백 수비 라인이죠. 센터백 라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퍼디난드 퍼디 테리죠. 테리. 이거- 예. 박지성 라인은 약간 억지에 어, 가깝다고. 예. 나니는 별로 안 늙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비슷해요. 때문이나 마라도나 굴리트. 근데 요게 여기 네. 아까 이제 얘기- 플라티니 이후에 어. 밀란에서 굴리트와 이제 마라도나가 이제 또 라이벌리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메날두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메날두죠. 사실 저 메달도 아니었으면 이쪽이거든요. 올라가요. 왜냐면 굴리트가 물론 좀 짧긴 한데 굴리트 전성기가 좀 짧긴 네. 한데 고사인 진짜 엄청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필 또 네, 메날두랑 붙어서 네, 메날두가 네. 뭐 우승 후보죠. 차, 메날두 자. 너무 세. 펩 클롭과 킴비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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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퍼디 테리와 김도훈, 최용수, 황선홍. 아, 이거 퍼디 또 테리. 퍼디난드. 퍼디 테리. 네. 플라티니 마라도나 대 둠프리스테오. 사실 플라티니 마라도나인데 네. 심정적으로 dumfries 태우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어. 네, 둠태 가겠습니다. 둠테로 가나요 그러면? 네, 아니 플라티니 마라도나 가야죠. 전 둠태 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격정적인 모습이 아. 나와줘야 돼요. 예. 아. 그럼 전 플라티니 마라도나로 가겠습니다. 야, 이씨. 분위기 이렇게 뛰어났더니만 또 찬물을. 노이스테겐 크리프 베켄바워. 아유, 크리프 베켄바워. 이건 뭐 크리프 베켄바워가 우승 후보급이기 때문에. 와, 퍼거슨 벵거 대 피케 라모스. 이게 16강 올라와서는 좀 어렵네요. 퍼거슨 뱅거로 가겠습니다. 오 퍼뱅. 저도. 퍼뱅. 오. 저 둘의 어쨌든 라이벌리가 그리고 맨유와 아스널의 라이벌리가 사실 오늘날 프리미어리그가 맞아요. 발전하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서 음. 피케 라모스 물론 대단해요. 대단한 선수들이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너무 중요한 클럽들인데 그러니까 저 클럽들은 원래 큰 클럽들인데 여기는 프리미어리그 출범되고 나서 사실 뭐가 딱히 없던 그치. 그런 상황이 예. 가지고 그 맨유 천하였고. 네, 맨유 천하였고 뭐 뉴캐슬 잠깐 뭐 반짝했다 그래도 시어로로. 뭐 결국은 이제 안 된 네. 거였기 때문에. 근데 저게 한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면 맨유 천하잖아요. 네. 근데 뭐 최근에 유베 천하라든가 바이언 천하 시절처럼 막 9시즌, 10시즌 이런 식으로 우승을 했으면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로 뜨겁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스날이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은 거예요. 와서 툭 끊고 툭 끊고 이런 게 거기다 이제 있었으니까. 아스날은 무패 우승이라는 네. 또 상징적인 우승이 있으니까. 퍼뱅. 메날두 무리뉴 패. 와! 아. 야, 이거는 결승에서 붙어야 될 게 너무 일찍 붙었다. 근데 이거는 기간이 예. 메시 월드가 더 길어요. 그쵸. 메날두예요. 예, 은근히 아주 길지는 않아요. 맞아요. 솔직히 뭐 엘클라시코에서 대결을 펼쳐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바르셀로나의 메시,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지만 둘 다 팀을 떠났어도 여전히 메날두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입니다. 맞아요. 메날두. 그리고 네. 이제 무리뉴 감독이 만약에 한 5, 6년 정도 더 탑클래스의 그런 면모를 그치. 보였다면 아마 계속 비교를 했겠죠. 메날두입니다. 메시 표정이 왜 저래? 김승규 조현우 대 제라드 램파드. 제라드 램파드. 제라드 램파드. 램제. 리베라 마졸라 김병재 이훈재. 김병재 이훈재 아닙니까? 야 이거 김병지 윤이 약간 좀 탐나긴 하는데. 예, 질 수 없는데. 예. 네, 산드로 마졸라를 좋아해서 저는 리베라 마졸라로 가겠습니다. 저는 김병지, 이훈재로 가겠습니다. 자, 전 이거 김병재 이훈재로 갑니다. 네. 이 표정 아주 좋아요.
자, 골키퍼 경쟁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유. 여기까지네요. 예, 매우. 사실 메날두 빼고 했어야 됐다 이거. 이거 우승이 너무 그냥 확정적이라. 메날두, 김병지, 이훈재는 메날두. 킴비에라, 퍼디테리. 오. 이게 어쩌면 프리미어리그의 구도가 맨유 아스날에서 맨유 첼시로 바뀐 딱 그림이네요. 그러네.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 무리뉴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네. 2강 체제를 그렇죠. 깨트리고 3강 체제가 되면서부터 어. 좀 흥미로운 그림들이 많이 생겨났죠. 네. 그 다음에 오, 이건 어렵다. 어렵다. 저는 킴비에라. 저도 킴비에. 킴비에라. 역시 아재들 픽이에요. 예. 아, 저때 치열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장난 아니죠. 자, 크레이프 베켄바워 대 램제. 크레이프 베켄바워. 저도. 이게 진짜 역사적인 이거는 라이벌 구도이기 축구 때문에. 역사에 남는 예. 라이벌 구도예요. 퍼거슨 벵거 대 플라티니 마라도나. 퍼뱅. 아니 저도 퍼뱅. 거. 기간이 이쪽이 더 길어요. 네. 퍼뱅거가. 메날두와 퍼뱅. 이거 뺐어야 된다. 그래, 이거는 얘가 너무 압도적이다. 그냥 빼고 갔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예. 우승이다 이거. 자, 이제 메날두로 갑니다. 네. 그다음 크레이프 베켄바워와 킨 비에이라. 전 크레이프 베켄바워. 결국 서동이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그쵸.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구도가 확실히 좀 달라지긴 했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축구 역사가 지속되는 한 크루이프 베켄바워 라이벌 그치. 관계는 계속 계속 나올 얘기가 나오고 메날두와 함께 계속 나올 지금 현대 축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토탈풋볼이고 그리고 수비수들에게 깔려 있는 게 리베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축구 역사가 계속 되는 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크라이프가 월드컵을 결국 못 들었기 때문에 약간 비운의 스타 같은 어. 그런 느낌을 주게 된 것도 결국 저런 느낌이어서 예. 저는 크라이프 베컴버. 크레이프 베켄바워. 야, 이게 선수 이렇게 그림 나오네요. 네. 어찌 보면 아까 벵거 퍼거슨이랑 킴 비에이라는 둘이 감독 네. 대결과 선수 대리전의 그렇죠. 느낌이었고 네. 이거는 축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유명한 선수 간의 라이벌리가 딱 결승에 오지 않았나. 네, 네. 근데 우리 또 매호의 시대에 살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 어제 또 아, 그래. 포르투갈이 우승해서 우승하면서 아직도 그 매호의 시대에 야, 살고 끝나지 있어요. 않았다 우리. 네. 진짜. 언제까지 할래? 야, 메시가 목욕을 해준 라민야말이.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또 호날두가 우승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둘은 여전히 내년 월드컵을 노리고 있다. 음. 네. 여기 둘 빠졌으면 여기가 우승했겠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음 월드컵에서 둘이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것도 재미죠. 음. 포르투갈 대 아르헨티나의 어디서 붙을지 모르겠지만. 토너먼트 단계에서 붙을 수 있으면은 가장 그쵸. 그 베스트긴 할 텐데. 일단 메날두로. 네. 네. 자, 축구계 라이벌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 크루이프 베켄바워 대 메시 호날두는 메날두로 우승이 결정됐습니다. 자, 그러나 크루이프 베켄바워도 뭐 아까 두 그럼요. 분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축구 역사에 사라지지 않는 라이벌 구도고. 근데 메날두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네. 메시,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야. 네. 저 메시의 표정은 보면 볼수록 이상하죠. 야,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뭘 보고 저렇게 이렇게 그 호날두는 표정이 어. 야, 저 사진 찍는다. 저 웃어봐. 저 약간 메시의 표정 왜 저러지? 몸에 멘탈이 털리는 그 느낌. 저기 뒤에 보니까 수아레즈 보이고요. 여기 라모스 보이고 그렇습니다. 메시 호날두 우승입니다.